안녕하세요. 시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들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좀 공유 드리고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그때 나의 상태,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힘들어했던 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능 보기 전 저의 그 성적을 좀 말씀드리면, 반에서 한 10등? 15등,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우리는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거든요. 10등에서 15등 정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매번 한 30%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그 전교 석수 중에서는 인문계에서 한 30% 안에 정도 들었으니까 좀 잘하면 국립대, 지방 국립대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정도로 이제 목표로 해서 수능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취약 그 과목은 영어였어요. 영어랑 나머지는 그냥 평균 이상적으로 나왔는데 영어가 너무 못해가지고 성적을 정말 많이 깎아먹었었어요. 이게 영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높이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그때는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어가 제일 안 좋았고 한 10에서 15등 정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에 제가 이제 조금 망하게 된 이유는 약간 그 뭐지? 아직도 그런데 조금 큰 일 있고 그러면은 긴장을 잘해요. 그래서 수능을 이제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도 좀 많이 했거니와 그때 이제 가장 큰 실수란 게 어, 옷을 옷을 이제 매우 두꺼운 거 있잖아요. 후드티 되게 두꺼운 거 있거든요. 털 띈 거. 그거 안에 이제 메리아스 하나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실 내부도 춥고 해서 당시에도 추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가서 보통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그날따라 이제 수능이다고 하니까 히터를 그렇게 세게 틀어준 거예요. 히터가 내부가 너무 더워서 더워서 이제 이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사실 옷을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메리스만 입고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하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수능 당일에 수능 당일에 사실 졸음이 너무 와가지고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시험 보면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제 수능 본다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전복죽을 써주셨어요. 전복죽을. 전복 소화 잘 되라고 이제 전복죽을 사줬는데 제가 전복죽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복죽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배탈 나고 그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졸음도 오고 해가지고 그거 딱 보고 나서 이번 시험은 망했다. 그냥 대충 좀 보고 내년에 재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때 1교시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망했네라고 생각하고 1교시 끝나고 나서 그때 생각하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좀 집에서도 재수를 한다고 하면은 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못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 심리 상태가 아, 수능 끝났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서는 공부란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이지 않나, 공정한 게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시간을 주어주고, 동일한 문제에 동일한 평가를 하니까 아마도 공정한 시험이 그나마 이제 세상에서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는데 그 공정한 게임에서 어떻게든 평소의 실력을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때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상하고 뭔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인생이 패배자 같다는 느낌이 하염없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부모님께 그때는 또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해서 부모님 제가 그 재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죠. 재수를 이야기 하니까 그때 첫마디가 그냥 다녀. 그냥 해. 그냥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고, 어, 네, 어린 나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재수를 볼 만큼의 형편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강력하게 좀 주장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편입을 하는 게 더 맞겠다. 2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편입을 한 게 맞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어, 그냥 그 점수대에 맞게끔 학교를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재수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거절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면은 재수란 게 학원비가 적어도 50만 원? 이제 단가 뭐 들어오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때 당시 돈으로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학원비가 이 정도 들고 곱하기 12 정도 하고 생활비가 이제 외지에서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어, 필요한 실정이었어요. 그럼 이때 2015년 전, 뭐 20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2천만 원의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렇게 그거를 감수하고 과연 재수를 쉽게 해준다는 동의를 해줄 수 있겠냐. 그리고 재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 아이가 이전만큼의 실력을 낼 수 있냐라는 거는 불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자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지만 그 다음 플랜을 짤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수능을 못 봤다 해도 여러 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그 지금 만약 나 지금 한 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대학교 아니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물론 재수를 어, 하되 재수를 할 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1년 좀 늦게 그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반납을 하고 정말 그 이번에 모든 그 에너지를 털어넣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은 결코 재수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나 이제 그런 여유가 안 돼가지고 나는 이제 이번에 시험 본 것만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음, 어, 학교를 한번 다녀보고 한 반학기 정도는 다닐 수 있거든요. 반학기 정말 내가 이 학교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6개월 정도 준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차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그 3개월 3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원서 내고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6개월 정도를 하고 한 학기 정도를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반 학기 정도를 수능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쭉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하거나 그때 이제 1학년 2학년에서 편입을 준비해가지고 편입 시험을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봐요. 정말 내가 학교 명분이라든지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회를 얻고 싶다면 그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2019년 대학교 서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 무슨 서열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 대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이제 따르는 학교 서열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여져요.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사회에 나와서라도 어,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라고 잘 묻지 않지만 어디 대학교 나왔냐고는 자주 물어요. 아니면 전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자주 묻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선택한 최초의 학교이자 학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수도권에 한도 여유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은 건지 음, 아니면은 지방도 더 나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하고 가까우니까 집하고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느끼는 바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가면 우선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지방에 있을 때보다는 많다고 보여져요. 정말 이제 첫 번째는 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 수도권에는 몰려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학생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고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다른 사람의 인생이듯이 어떤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을, 음,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인생 삶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긴 하지만 어, 뭐 그린맵 대장정이라든지 국토 대장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활동을 이제 참여하면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양한 다양한 학교에 있는 대학생을 만나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그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나마 얻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교류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가 정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기업 중에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더 선호한 경향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제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음, 해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에 이제 다니고 있고요. 제 연봉 정도는 아니 8천 이하 한 7천, 6천 이상 이 정도 사이에 이제 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 나이대에서 이 정도 받으면 굳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사립대 나와서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했었고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면서 재밌게 학교 생활
를 지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거의 PC방 뭐 많이 가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던 것 같고, 군대 갔다 와서는 어떻게 이제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대기업 취업할 수 있는지 좀 전략적으로 물어봤었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2학년 때 대학 군대 갔다 와서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전략 세운 대로 취업하고 순탄하게 대학 생활도 하고, 대기업도 입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막상 이제 입사해보고 대기업 입사하게 되면은 그때 헤어졌던 친구들 또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다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단하긴 하죠. 대단하게 어떻게 보면 다 회사에서 그 공부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거지, 공부에 대한 스킬 부분이 우수하다는 거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뛰어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특성 중에 한 가지 요소겠구나, 성공에 대한 요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잘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한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인생이란 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왔냐가 큰 결정을 만드는 거지, 큰 어, 결과를 만드는 거지, 수능 한 번에 대한 결과로 해서 모든 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라는 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어, 과정 중에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엄청난 아쉬움과 그 어려움과 실망감이 있을지라도 이 감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걸음이 되고, 그 위에 과연 그 위에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그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좀 더 좋은 결실로 여러분께 찾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가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을 못 봤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다거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그때 큰 일이 있어서 시험을 망쳤다거나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험을 못 봤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 상황이라든지 외부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책임을 돌려내는 이제 습관이 들어지면 자기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을 가장 크다는 것을 이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회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시험을 못 봤다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원인을 내가 아닌 남한테 돌리고 싶은 감정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혹시라도 돌리거나 좀 짜증을 내거나 이러고 있다면, 본인의 그를 가장 걱정해 주시는 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에게 좀 소중하게, 아니면은 뭐 큰일 아니다 괜찮다 하고 별일 없듯이 이렇게 행동을 취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성장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 기회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보다 조금 못한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소중히 살려가지고 원한다면
더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께 꼭 알고 싶은 거 하나가 저는 이제 조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좋은 근로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좋은 직장이 형성된 곳에 들어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보거든요. 이건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권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나왔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이제 가장 크니까 인프로이,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그리고 셀프 비즈니스맨, 인베스터 이렇게 하죠. 투자자. 이렇게 내사 보면 아는데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물론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 비즈니스맨은 아주 소수입니다. 예, 셀프 비즈니스맨은 많다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근로자가 가장 이제 많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아마 90% 이상인 근로자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이제 비즈니스맨 같은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비즈니스맨은 내가 없더라도 뭔가 시스템 상으로 현금 플로어라든지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맨입니다. 셀프 비즈니스는 뭐냐 그러면은 비즈니스인데 내가 사장이긴 사장인데 어,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자영업자, 음식점에 있는 식당 주인분 이런 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노컬에 있는 의사 아니면 치과 의사,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합니다. 같은 의사라도 이제 대학병원에 속해 있거나 큰 병원에 속해 있으면 이제 여기 당연히 근로자가 되겠죠. 이제 이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 한 발 뒤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투자가라고 보여져요. 이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기업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현금 플로어가 확보가 된다면 이 투자자가 가장 메리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대부분 이 세 가지 직종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끔 될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가의 영역을 함께 갖고 가는 구조로 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이제 좀 여유로운 삶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다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를 나눌 때 보통 돈으로 많이 나눠요. 너 돈 얼마만큼 갖고 있어? 라고 이제 나누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부자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결정권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부자라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 갖고 싶은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일정 부분 이제 일정 부분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극적인 부자이지 않나라고 보는 게 근로자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뭐냐면 보통 이제 주중 8시간에서 10지씩 5시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이 외부로부터 시간을 통제되는 삶을 살면서 자아 성찰을 하거나 자기 실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다운 삶을 좀 살아가고자 하면은 이 구조를 좀 벗어나서 온전히 나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플로어라든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더 빨리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이제 어, 급여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내 자신 또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알 수는 없거든요. 책으로 간접 체험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는 해외를 못 가봤다면 꼭 해외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를 가게 되면 저도 이제 해외에서 몇 개월 정도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좀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만은 정말 저의 인생관이라든지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아도 인생에 살 수 있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심화된 사회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좀 보는 견문도 좀 더 넓히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한 게 제가 이제 행복, 사람은 왜 사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론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해야지 그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어, 고통스럽지 않은 것 아니면 평온한 상태 이게 이제 행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삶의 대부분 시간들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뭔가 기분이 좋은 상태 아니면은 뭐 희열을 느끼는 상태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평상시보다 좀 더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올라왔을 때 이런 상태는 행복이라 하니까 행복한 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을 평온한 상태가다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인생의 대부분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너 건강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800기 50개 이상을 한꺼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프지 않으면 그냥 건강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불행하다는 마음이었거나 괴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은 아, 행복한 거라구나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순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는 승을 못 봄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이제 불안정한 상태고 재수를 거절당했다는 마음에 매우 슬펐지만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그것마저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수능을 볼 수 있는 두 눈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은 거다. 아니면 이 수능 한 번을 못 봄으로 인해서 크게 내 인생에 얼마만큼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이제 부모님에 대한 뭐랄까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라진 이유도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그까지 할 수 있도록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결국엔 부모님이시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감사해야 할 부분들을 잠시나마 이제 원망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미안하죠. 지금에서는 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가장 큰 힘을 줬던 분이시니까요. 예, 여러분께서도 지금 매우 힘들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니까. 하지만 그 하나도 결국에는 과정이다. 이번 시험 한번 망쳤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룬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